여의도 국회 출근 대신에 채널 A로 돌아오신 정치인계의 아웃사이더. 멘트가 푹푹 찌르네. 이준석 씨, 낙선하시더니 다시 방송으로 컴백하신 겁니까? 그 단어 좀 낙선이라는 단어 좀 어떻게 안 꺼내면 안 돼? 단 하나의 특종을 공개하겠습니다. 특종이 뭔데요? 얘기하세요. 이호인 정치인들이 소개시켜달라고 그래. 미스 코리아. 아나운서 김 이렇게 많아? 정치인인데 세계 토픽에 그냥 빡빡 나겠는데요? 제일 최악이 뭐냐면은 진짜 도와주러 와서 저런 사고를 치나.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톡 풍문으로 들어쇼. 엄지척. 안녕하십니까. 풍문쇼의 안방마님 엄지척이당의 홍진영입니다. 엄지척이당.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죄송한데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우리 패널분들을 열심히 쪼아서 많은 풍문을 많이 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문쇼 얼굴 제2전성기당의 이상민입니다. 얼굴은 좀 빼주시면 돼요. 저희는 좀 빼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특종을 여러분께 시청률 5%가 넘으면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특종이 뭔데요? 얘기하세요. 엄청난 특종입니다. 오빠 애기 있는 거? 애가 둘이 있는 거? 뭐라고? 애가 둘이 있는 거? 내가? 어. 내가 애가 둘이 있어? 네. 아니 이런 얼토당토한 공약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분 앞에서 이준석 씨, 낙선하시더니 다시 방송으로 컴백하신 겁니까? 그 얘기 좀 그 단어 좀 낙선이라는 단어 좀 어떻게 안 꺼내면 안 돼요,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 인사 좀 게요. 하세요. 분명히 선거하고 텔레비전에서 보셨던 분이신데 여기 왜 나와시는 거예요? 당황스럽긴 해요. 제가 여기 원래 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랬나요? 아, 원조 멤버인가요? 아니, 의원님 오랜만에 미안. 우리 풍문쇼 네. 가족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민석입니다. 인사가 다른데요? 민석입니다. 인사가 다른데요? 이게 체득화되면은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아니, 우리 준석 씨 내려간다. 선거 이후로 굉장히 몇 개월 만에 본 거잖아요. 네. 지금 딱 정치인상스럽게 바뀌었어요. 헤어스타일부터가 달라졌어. 헤어스타일도 208에. 맞아요. 예, 몸도 좀 약간 후덕해지고. 오. 예, 뭔가 모르게 뭔가 비포 애프터가 딱 찍히면 딱 좋을 상이에요, 지금. 자, 일단 오늘 뭐 이준석 씨를 모셔놓고 네네. 반가워서 그런지 다들 좋아하네요. 네. 그만큼 뭐 질투나세요? 아니 뭐 질투 아니에요. 본인한테 집중. 그만큼 사실 관심이 엄청 많았던 지역이 노원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때 처음에 정말 맞아. 정말 안철수 의원하고 박빙일 수가 있어요. 그때 안철수가 38.7, 이준석 33.4. 조금만 더 하면 역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봤죠? 한때 그리고 준석 씨가 그 안철수 씨 여론조사에서 막 이기기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준석 씨를 이제 다시 못 보는구나. 근데 다행히 출구조사 때 안철수 50%, 다행이네. 36%로 낙선이 됐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출구조사 때. 해봐요, 한번 어떤 기분인지. 내가 뭐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그래. 방송 보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당선이 확실시되고 낙선이 확실시되고 이런 순간 있잖아요. 언제쯤 아셨어요? 제일 최악이 뭐냐면은 원래 선거사무소에 저희가 이제 박빙 지역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카메라들이 왕창 와 있어요. 그쵸. 카메라들이 왕창 와 있어요. 그런데 6시 땅 출구조사 발표하고 나니까 카메라가 철수예요. 그 기분이 최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 났다. 야, 이렇게 무정한 거구나. 그렇겠네. 아니, 개인적인 궁금증은 잠시 연설자가 미뤄두고 저희가 이준석 씨를 또 스페셜 풍문단에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주 뒤인 5월 30일 제20대 네. 국회 정식 출근을 앞두고 있죠. 여의도 국회 출근 대신에 상암동 채널 A로 돌아오신 이준석 씨와 함께 오늘의 주제 별들의 전쟁 스타와 정치에 대한 풍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가 푹푹 찌르네. 자, 여의도로 안 가고 이제 상암동으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투표율이 높았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 동네가 제일 높았어요. 원래 그 한 58%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면. 저희는 워낙 관심 적다 보니까 65% 이렇게 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던 게 선거 당일날 갔는데
유모차 부대가 그렇게 와가지고 투표하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보면. 거기 지금 그 이준석 씨 나갔던 곳이 굉장히 관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65%가 나왔고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도 투표율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이 58%니까 그러니까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서 3.8% 정도 오른 그런 수치고 2004년인가요? 2004년 17대 그 총선 때가 이제 60.6%였는데 그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던 거죠. 그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건 17대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예. 그때라 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관심과 많았어요. 더불어 때였어. 사람들이 좀 울분이 같이 쌓여나와가지고 그렇죠. 투표율이 높았던 거고 네. 제가 여기서 잠깐 이준석 씨 투표하셨죠? 당연했죠. 본인 하셨나요? 당연했죠. 네, 저도 지금까지 투표를 뭐 몇 번 해봤지만은 제 선거에 제표 찍을 때는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떨려. 혹시라도 밑에 잘못 찍을까 떨려.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번질까봐 다소곳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소곳이 접어가지고 좋아. 공약 안 난다. 해가지고. 공약 안 나. 아유 절시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절실한 진짜 한 표가 소중하다는 게 네. 제 선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럼요. 다들 투표하셨겠지만 우리 또 스타들이 또 맞아요. 투표 인증샷도 맞아. 뭐 올리고 저도 그렇게 한번 올리셨잖아요. 예, 해봤습니다. 다들 하셨잖아요. 한번 해봤죠. 저도 조인성 씨 투표 인증샷 봤거든요. 아, 인성 씨 하라는데 해야죠. 해야죠.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기자님들, 해야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해야죠. 그러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현 씨가 들어와 이거 또 하니까 표정 이거. 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유준열 씨랑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올렸기 때문에 화제가 됐고 딸을 안고 투표장을 찾은 배우 박지민 씨도 계시고 또 세수를 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투표하러 왔다고 말한 김나영 씨도 있었고요. 아니 깜짝 이벤트도 있었다면서요? 네, 장미애 여관이 그 투표 인증샷을 올린 세 쌍에게 공연 관람권을 선물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효과 있는 거 맞죠? 그런 게 이제 투표율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대중 스타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중 스타가 그런 인증샷을 올리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죠 분명히. 네. 또 연예인도 본인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하고 여러 가지 상승작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줍니다. 미국에서도 투표율 문제 때문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배우분들에게 투표하지 말아달라고 해달라고. 아니 왜 자꾸 투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된다 해서 이제 오히려 그 영상이 투표를 하게 만들었죠. 그 해외에서도 아이디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벌금 물린다 투표 안 하면은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시판 보면은 그냥 다 필요 없이 뭐 설현 씨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 없이 10명 뽑아가지고 로또 맞아. 당첨금 주는 거. 와. 로또지 한 20억 정도 나오잖아요. 괜찮네. 그거는. 아,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한테 로또 한 장씩 나눠줘가지고 20억 되게 하는 거 이런 이벤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했는데 진짜 이번에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니 사실 투표율도 높았고 이래저래 이번 총선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이준석 씨가 본 이번 선거의 특징.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유모차 부대가 다 나가가지고 투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투표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은 정치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가 내 삶을 못 바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다들 나와가지고 바꾸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래도 뭐 물론 제가 담당고 있는 당이 졌지만은 네. 하나 희망 본 게 뭐냐면은 아까 로또 같은 거 안 줘도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고 네. 이번에 되게 관심 받는 당선자들, 뭐 대구의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의 정웅천 당선자, 아니면 저쪽에 이정현 의원 같은 거 이런 분들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때. 아 이제 더 이상 네. 지역구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나.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뭔가 진짜 국민들이 한 가지 이뤄낸 게 있구나라는 게 확실한 선거였고. 아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 선거 유세 때마다 연예인들이 사실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럼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유세할 때마다 만약에 스타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면 그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나요? 도움이 되죠 많이. 그게 후보보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면 도움이 돼요. 후보보다. 후보보다 인지도 높은 사람이면. 근데 후보가 보통은 인지도 높은 사람이면은 오히려 좀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 스타들이 지원을 받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한 60%가 당선이 됐는데 통계를 보면. 근데 지금 이준석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중 스타가 인파가 몰린 곳에 와서 누구를 지지하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목을 끌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연예인들한테 그런 거 부탁하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방송하면서 이제 인맥이 닿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풍문 가족들 비롯해서 많았지만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개소식에 제가 같이 방송을 그 사무소 개소식. 개소식. 나도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선물 떨어졌다고 말도 이제 방송에서 막 하는구나. 네, 소식도 개소식이라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이제 네. 아는 지인들 초대했는데 제가 단체 문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 느꼈는지 그 저랑 같이 방송하는 박은지 씨 그리고 또 제가 친하게 지내는 가수 장혜진 씨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그 사무소에 개소식에 축하해줬는데 실제로 뭐 인사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온 건데 나중에 기사에서는 뭐 아이고. 박은지 씨와 장혜진 씨가 지원을 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도 방송해봤자 얼마나 미안해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정치색이 이게 들어간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안 갔어요. 혹시나 형님은 좀 오셨어야 돼요. 제가 가면 혹시나 오해 살까봐 또. 아니 제가 한참 어르신들이. 활동할 때 90년대에는 선거철만 되면 이런 부탁을 받기가 싫어서 해외에 장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아예 그런 부탁을 참 이렇게 차단을 안 하겠다? 들어주기도 그렇고 해서 해외 오래 이제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는 많은 스타들이 사실 유세에 참여를 많이 했었죠. 참여했죠. 네, 먼저 인맥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태진아 씨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바빴던 제일 바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히트곡인 잘 살 거야를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식 로고송으로 헌정을 했고요. 네. 또 그리고 태진아 씨와 20년 전부터 호영호재하면서 지내온 김학용 후보에게 이제 자기 노래인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국회의원 아무나 하나로 바꿔서 로고송을 선물을 했습니다. 역시 로고송에는 트로트가 딱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번에는 엄지척이 굉장히 히트를 하지 않을까. 엄지척, 기울고 엄지척. 이거 1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건. 기호 2번, 기호 3번, 그거 돈 꽤 들어요. 맞아요. 분담 얼마 줄 거예요? 뭘요? 로고송. 로고송이요? 그거 얼마에? 작곡가분이 돈 받으시는 거 아니세요? 사실 그 뒤에 그런 로고송 내용이 대사는 부르는 사람도 받아요. 저희한테 많이 오죠. 네. 작가들한테 많이 받아요. 가수 거 쓰려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 개사 플러스 거기다 부르는 거에다가 저작 인정권 다 해가지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는 아예 저작권 없는 음악을 썼어요. 뭐 이게 어떤 거 쓰셨어요? 저희 지역의 공약이 지하철 공약이라 가지고 지하철 들어올 때 들어온 소리 있잖아요.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그거 말고 있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있어요. 아, 따라라라 따라리라 디다다다단. 못 알아듣고 있다는 사람들. 그런 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바꿔가지고 가사 없이 그냥 냈거든요. 야 홍진영이가 갔었으면 이준석 표가 확 올랐겠구만. 그 본격적으로 풍문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들의 전쟁 스타와 정치에 관한 첫 번째 풍문입니다. 금배지의 주인 여배우에게 달렸다? 빠밤! 아니 이런 풍문이 들리는 이유가 뭐죠? 아마 이번 총선에서 네. 가장 화제가 됐던 2명의 여배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다 있으시겠죠? 바로 심은하 씨와 이영애 씨입니다. 예. 이제 방송에서 사실 만나기 힘든 여배우들인데 불구하고 이제 선거 유세 현장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본 또 시민들이 너무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아름다운 미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에 또 화제가 됐었죠. 분명히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고 수수한 메이크업이었는데도 그 자체로도 뭐 빛이 난다라는 평가 때문에 정말 그들이 나타나는 곳은 화제가 됐죠. 이 두 분이 이제 여전히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파워가 있는 톱스타잖아요. 근데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니까 더 후보자들이 더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심은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욱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아내 덕을 좀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주변의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상욱 당선자가 굉장히 정치에서는 운이 안 좋은 케이스 많이 통했어요. 원래 그 자유선진당이라는 곳을 활동하면서 예전에 서울시장 같은 곳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때는 4%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38% 정도의 득표를 기록했으니까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걸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심은하 씨가 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심은하 씨가 도우면서 확실히 좀 사람들한테 어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많은 편이고 이번에 지상욱 그 당선자가 나온 그 지역구가 이 중구랑 성동구인데 이 지역 세죠. 특징이 뭐냐면은 전통 시장이 있어야 이게 먹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는 심은하 씨가 돌아다녀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누가 언제 잘 모르고. 근데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확실히 심은하 씨가 그런 전통 시장이라는 곳에서 효과를 많이 발휘했다는 게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매체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상욱 그 당선자가 굉장히 심은하 씨를 선거에 어떻게 동원한다는 인상 주는 걸 되게 피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적극적으로 안 도왔었는데 이번에 워낙 이제 2번 낙선하고 이번에 나온 거다 보니까 심은하 씨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심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조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사실은 정치인의 아내가 배우거나 연예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옆에서 이제 지원을 같이 유세를 다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말했다시피 표심이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주말에는 이제 교회를 가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장에서 장을 보는 역할을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간접적으로 그림자 내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유세를 하다가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배우자분이 목욕탕을 가고 미용실 같은 데를 집중 공략을 해줘야지 당선이 돼서 여자표를 뽑을 수가 있는데 사실 미용실이나 목욕탕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입시 장난 아니에요. 입이세요. 거기에 어떤 그 예. 커뮤니티가 있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당선되고 싶으세요? 도움을 주려면 도움을 주고. 우리가 되게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와이프 내조가 돋보였던 원조 배우가 있죠. 네, 원조 배우는 아마 최명길 씨가 아니었나요? 맞아요. 워낙 뭐 두 분이 인고 부부시고요. 사실 김한길 전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번에 출마를 안 하셨지만 사실 제가 이제 대형 콘서트 같은 거라면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님 나오셔서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씩 하는데요. 보통 오면 정치인들처럼 얘기합니다. 뭐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미래의 주역인 뭐 벌써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10대 청소년인데 맞아. 김한길 씨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G.O.D 좋아합니다. HF도 좋아하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부터 좀 남달랐던 분인데요. 워낙에 작가셔서. 예, 여기에 또 최명길 씨의 내조가 아주 컸죠. 그렇죠. 뭐 정치인 배우 최초의 커플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명길 씨는 물론 작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명길 씨가 보이지 않는 내조가 굉장히 그 정치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농담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김한길 전 의원이 최명길 씨를 속된 말로 라디오에서 꼬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출연하신 분을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인연이 닿은 거는 맞아요. 그렇게 인연 닿았다고 해가지고 저런 대박이 있나 이렇게 진짜. 그래서 요즘에 이 준석 씨가 라디오 쪽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연락 주세요. 최명길 씨가 되게 대단한 게 아들을 출산한 지 15일 만에 퉁퉁 부은 얼굴로 이제 선거 유세를 도왔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히 발을 벗고 뛰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왜 최명길 씨 하면 대표적인 그 유세 운동 중에 하나가 때밀이 유세 운동. 맞아요. 이게 바로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001년 재보궐선거 때 대중 목욕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유권자들의 때를 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중년층의 표를 좀 이렇게 모으는데 아주 힘을 보탰다고 하고요. 2004년 17대 총선 때는 명성황후 의상을 입고 직접 유세 현장에 뛰어들면서 이목을 확 집중시켰던 정말로 내조를 잘했죠. 뭐 이렇게 선거 유세뿐만 아닙니다. 이제 김 의원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죠. 2014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동안 4박 5일이죠. 세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좀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해내는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저도 연예인들 이렇게 선거 지원 유세 오는 거 많이 봤지만은 확실히 드라마 하시는 분이나 사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선후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명길 씨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고 최명길 씨가 유세 나가면은 자기 밑으로는 다 오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다 오라 그런 거고 제가 선거 나왔던 곳에는 예전에 이제 홍정욱 의원이 나왔던 곳인데
남궁원 씨 아버님이 남궁원 씨니까 남궁원 씨 밑으로는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럼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그 사극하고 아니면 드라마 하는 분들이 계속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연예인을 본다는 게 어차피 우리 TV에서 보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많이 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리더십이 있는 분들, 특히 그 연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분이 여러 명 데리고 오면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질보다 양이라는 말씀이시죠? 양이 되게 중요해요. 선거는 세몰이니까 네. 아무래도 여럿이서 이렇게 그리고 북적북적 막 되면 동네에 가는데 막 진짜 한 4-5명의 막 그 드라마에 나오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질보다 양이고 양이 많은 게 좋다면 프로듀서 101 나오는 101명이 다 나와서 네. 순서 해주면은 그러면 네, 그 한번 되겠네요. 20대 표가 글로 다 모입니다. 킹미업 한번 한 번만 끝나죠. 부르면.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총선 때는 최명길 씨가 보기 힘들었어요. 예. 왜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후보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후보를 최종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최명길 씨도 그 내조가 중단된 거죠. 네. 하지만 뭐 대신 국민의당 다른 후보를 위해서 직접 남편분과 함께 유세를 많이 다녔죠. 근데 최명길 씨와는 달리 그 심은하 씨는 외부적인 노출이 지극히 적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정치인들 남편들의 성향일 수가 있는데요. 심은하 씨하고 그 최명길 씨하고 좀 다른 부분이 김한길 의원이 평소에 최명길의 남편 김한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최명길 아내를 이렇게 등에 업고 이렇게 항상 멘트를 하고 이랬는데 지상욱 씨 같은 경우는 지자체 지방선거라든가 예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고 심은하 씨에 떠밀려서 얹혀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요, 본인이. 자기는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갖겠다 그런 자세를 가졌고 이번에도 사실 그 기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선거 나왔을 때 심은하 씨가 그 이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뭐 별다른 유세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디 가는데 명품백을 들고 있는 게 한번 사진 찍혀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심은하 씨는 굉장히 조용한 내조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죠. 아니 준석 씨, 지상욱 의원 실제 성격 어떠신가요? 되게 젠틀하죠. 되게 젠틀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고 자기 부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은 패키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사실 지상욱 의원은 좀 정치인 이미지보다는 심은하 씨 남편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2010년 서울시장 후보 때도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게 심은하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내가 아내 덕에 정치한다라는 어떤 루머나 쓸데없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 정치계에서는 좀 이 지상욱 의원 앞에서 심은하라는 단어는 금기어다라고 꼽힐 정도라고 하니까요. 얼만큼 조심하는지는 딱 알 수 있겠죠. 2001년도에 은퇴를 하셨단 말이죠. 200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공식 석상에 정말 모습을 안 드러냈고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심은하 씨가 언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냐라고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남편분이 지방선거에 나갔잖아요.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와중에도 사무실에 한 번 방문했을 뿐이고 유세나 뭐 출정식이나 거리 유세 등에서는 정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심은하 씨가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게 언론이 이제 언론에 집중되는 개소식 때가 아니라 그 5월에 지상욱 의원의 생일 파티가 열린 때였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본격적으로 심은하 씨가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좀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뭐 그런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 않아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유별난 거죠. 아내가 심은하인 걸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걸 뭐 굳이 얘기 안 하겠다 하시는 것도 사실 조금 갑갑하신 거고 아내 덕에 국회의원 되면 훨씬 뭐 좋은 거지. 좋은 거죠. 되면 좋은 건데요. 네. 여기 아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이준석 의원 보세요. 이준석 씨, 당선되고 싶으세요? 근데 심은하 씨가 사실 대외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거는 맞아요. 지금도 이번 선거 때도 그렇게. 근데 물밑에서 남편 지상욱 씨가 어떤 정치적인 도움이 된다 싶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요. 실제로 2014년에 그 극동방송에 심은하와 차 한 잔을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라디오. 이거 역시 심은하 씨가 남편의 어떤 지인, 정치적 어떤 입지와 관련된 얘기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심은하 씨가 다시 뭐 방송을 한다, 라디오를 한다 이래가지고 막 집중을 했었는데 그래서 녹음 날짜도 당일날 막 정했대요. 심은하 씨가 먼저 오늘은 날이 됩니다라고 하면 그날 갑자기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몇 개씩 녹음하고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내조를 하는 이유가 그 심은하 남편이라고 불리는 지상욱 의원의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한 심은하 씨의 의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모든 초점이 남편에게 집중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보다 더 유명한 아내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내 아내가 정말 유명한 아내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겪는 어떤 기분. 좋아요. 그래, 아내가 박신혜야. 얼마나 좋아.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심은하 씨의 그 내조 덕분에 여의도 입성을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 지상욱 그 당선자가 뚫은 곳이 네. 굉장히 어려운 곳인 게 원래 그 지역 현역의원이었던 정호준 의원이 네. 그 앞에는 정대철, 네. 그다음에 위에는 정일영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3대째 거기서 14선을 만들어냈던 지역구예요. 14선이면 몇 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반세기 동안 그 지역에 활동하던 가문을 물리친 거죠. 중구라는 동네가 특성이 뭐냐면은 거기 그렇게 연예인 때문에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거기 이제 신은경 씨도 박성범 씨는 박성범 신은경 씨도 같이 이렇게 방송 활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들어갔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당선 이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상욱 그 당선자의 노력이 그 안에 가장 으뜸가는 공이었겠죠. 만약에 심은하 씨가 복귀를 한다면 4월 총선 이후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풍문이 있거든요. 사실이 될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심은하 씨의 연예계 복귀를 바라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좀 복귀를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성사가 제대로는 되지 않고 있고 또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리잖아요. 또 남편 지상욱 씨가 이제 의원이 돼서 국회에 입성을 할 텐데 얼마나 그 아내로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심은하 씨의 두 딸들이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출연하는 게 심은하 씨의 복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영화에 두 딸이 출연하게 된 거는 그 영화 제작사 태원 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대표와 그 심은하 부부의 각별한 친분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된 거고요. 심은하 씨 복귀랑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두 딸 때문에 대본이 수정이 됐다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풍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는데요. 원래 캐릭터가 그 박철민 씨가 아들만 내신 그런 캐릭터였는데 심은하 씨 이제 두 딸이 들어가면서 둘째, 셋째가 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본이 좀 수정된 거지, 시나리오가. 그리고 심은하 씨가 이제 작품에 누가 될까봐 아이들을 연기학원에 보내면서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촬영 당일에도 와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일절 관여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의 촬영이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이제 심은하 씨가 촬영이 끝난 뒤에 이제 그 제작진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기다림이 뭔지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더 심은하 씨 딸들이 관심 받는 것 같아요. 리암 니스의 굴욕이에요, 이건 진짜. 의문의 일패. 사실 뭐 그동안 쭉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다 그래서 당장 뭐 이렇게 복귀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지상욱 남편, 정치인 남편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좀 컴백하는 데도 조금 걸림돌이 됐다고 보면 이제는 그동안 뭐 몇 번의 재수 삼수를 거쳐서 국회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은하 씨 입장에서는 그 부담은 덜어놓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시간을 좀 갖는다면 컴백에도 훨씬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심은하 씨를 못 보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그 딸들, 예쁜 딸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니까 이걸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위로를 삼으셨으면 합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아 그래요? 안철선을 선택해 주시기를, 안철선을 선택해 주시기를. 어떤 심정이었어요? 진짜 도와주어서 저런 사고를 치나. 또 심은하 씨와 함께 눈길을 끈 또 한 명의 여배우가 있었죠. 오랜만에 총선에서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 영원한 산소 같은 언니 이영애 씨입니다. 우리 영애님이시군요. 팬이거든요. 네. 친하세요? 아니 저랑 요즘에
같이 촬영하고 드라마. 사임당.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촬영장에 가서 오랜만에 영애 씨 봤는데 영애 씨가 우리 석천 씨랑 같이 많은 씬이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런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위안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드라마를 촬영하고 계시면 네. 드라마 촬영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다는 소린데 네. 어떻게 선거 유세에는 참여하시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사전 제작이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중간에 예. 네. 그렇죠. 이게 아예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정치인 남편 내조를 위해서 이제 유세에 등장한 시문화 씨와는 달리 이 이영애 씨는 남편의 삼촌이죠. 그 정진석 의원을 위해서 이제 유세 현장에 나타났는데요. 결국 시댁을 위해서 나타난 거죠. 아, 그럼 이영애 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월드를 위한 내조인가요? 사실 드라마 촬영에 진짜 한참 바쁠 때인데 이제 선거 이틀 전에 공주의 한 시장에 이제 이영애 씨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아주 많은 아주머니들이 또 이영애 씨를 보려고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가 제 고향이거든요. 청양.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네. 그 이영애님 오셨다고 공주까지 직접 가서 또 뭐 멀리서라도 또 한 발치에서 또 봤다며. 얼마 전에 저 갔다고는 아버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행사 갔었거든요, 청양에. 전혀. 예. 어쨌든 이영애 씨는 드라마보다 선거 유세 현장에 먼저 얼굴을 공개하셨네요. 네, 틈틈이 유세 현장을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환호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애기들 아빠하고 정 의원님하고 또 이제 같은 문중이시고 저도 또한 그 드라마 촬영하면서 공주 쪽으로 많이 촬영을 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 때마다 정말로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뵙고도 싶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유세는 아니지만 지원을 현장에 덕분에 이제 전진석 의원이 국회 입성을 했고 당선이 됐는데 말은 많았어요. 근데 이영애 씨는 사실 가족까지는 양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유권자들이. 자기 가족이나 가족 친지 관련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 단순히 당선해서 국회의원 당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진석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되면서 말 그대로 정진석 의원은 이영애 씨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선거 기간 동안 남편이 결국 이영애 씨의 내조덕을 톡톡히 봤다면 이제 당선도 됐으니까 이번엔 이영애 씨가 남편의 외조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홍석천 씨가 얘기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이영애 씨가 주인공을 맡은 사임당 런칭이 되는데 컴백 드라마로는 참 오랜만이죠. 대장금 이후 12년 만이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영애 씨가 컴백설이 진짜 많았는데 사임당을 택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임당이 살았던 그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자의 삶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건 그 여자의 삶을 얘기한다는 게 좀 끌렸다. 또 자녀들 교육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영애 씨가 이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네. 뭐 드라마 출연 조건으로 딱 하나를 걸었다고 합니다. 밤샘 촬영 금지. 밤샘 촬영 금지.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촬영 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사임당을 찍고 있는데 애들은 뭐 집에서 굶고 있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했고요. 이영애 씨다운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우리 홍석천 씨는 어떻게 섭외가 된 거죠?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아주 가장 큰 왜요? 의문인데. 무슨 역할이에요? 궁금하게 말씀 안 드릴래요. 직접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500년 전에 머리 민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스님 뭐. 거기서 대사는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자라면서 막 이런 것도 있나요? 야, 나 집에 갈 거야. 니들끼리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영애, 송승헌 씨 두 배우 사실 몸값이 어마어마한 배우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작품의 관심사 하나가 또 이게 개런티인데
사실 지금 그 드라마 업계에서는 이번 작품에 이영애 씨를 보고 10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100억을 투자했다는 거는 이영애 씨가 아주 첫 특급 개런티를 받았을 거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같이 드라마 맡은 남자 배우가 송승헌 씨잖아요. 과거에 송승헌 씨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출연했을 때 일본 투자금이 50억이 들어왔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송승헌 씨를 주인공으로 맡고 또 일본에 나중에 런칭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때 개런티가 회당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부작 35억을 송승헌 씨가 개런티를 받아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투자금을 유치를 할 정도로 배우의 몸값이니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사임당의 총 제작비가 216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배우들의 출연료가 114억 정도. 그러니까 제작비의 절반이 넘는 셈이죠. 아니 어쨌든 그렇다면 태양의 후예의 그 해외 판권보다 더 많은 그렇죠. 판매가 됐죠. 판매가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태양 후예, 하반기에는 사임당일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태양 후예가 회당 25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런데 사임당은 이미 아직 촬영이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회당 27만 달러에 팔렸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방송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건 결국은 이영애 효과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영애 씨가 사실 결혼할 때도 남편이 사실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맞아. 소문에 남편이 엄청난 죄락가라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맞아, 들어봤어요. 그렇죠. 결혼 전부터 이제 이영애 씨가 하와이에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누군지를 가리고 감추고 이렇게 했는데 뭐 결국은 다 알려졌죠. 이제 정호영 씨가 남편인데요. 한국 레이컴 회장직을 역임했고 뭐 이제 군수물자 예를 들면은 뭐 통신 장비라든가 군수 통신 장비 이런 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굉장히 그 돈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심은하 씨도 그렇고 이영애 씨까지 투톱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 말고 정치인을 내주한 스타들 또 누가 있을까요? 아나운서 김경란 씨 남편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죠.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인수인계를 안 했으니까 현재까지 의원이신데 이번에 뭐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네. 김경란 씨 내조도 꽤 적극적인 편에 속하죠. 이렇게 뭐 총선 출정식은 물론이고 합동 유세까지 남편을 위해서 발로 뛴 케이스입니다. 아나운서 출신답게 이 김상민 후보의 연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대요. 뭐 스피치에 관한 조언은 당연한 거고 원고의 흐름까지 좀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확실히 전 바뀐 걸 느꼈던 게 뭐냐 김상민 의원이 뭐 저랑도 친분이 있지만 원래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스타일이 되게 내지르는 거거든요. 막 보면은 네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스타일인데 확실히 김경란 씨랑 결혼한 이로부터는 톤 다운이 많이 됐어요. 조곤 내조가 있었네요. 내조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리고 박정숙 씨도 이번에 화제가 됐다고 해요. 그분 맞죠? 대장금. 그 대장금에서 문정왕후였거든요. 그 장금이를 도와준 역할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분의 남편이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에요.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낙선했다고 들었는데 그 선거 기간 동안 박정숙 씨는 어떤 내조를 보여주셨나요? 아무래도 장금이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아서 중전마마의 차림으로 정말로 지역구를 경선 직전까지도 이 차림으로 누렸다고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서 목걸이로 또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 친분이 있던 기자들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지난 20년간 해왔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 의원의 아내로 인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여기도 친분이 있어서 느끼는데 여기는 또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맞아요. 8살. 예, 8살 차이 나는 커플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이재영 의원이 원래 새누리당의 몇 안 되는 30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젊은 이미지가 강했는데 거기에 안정감을 던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합이 아까 김상민 의원도 그렇지만은 조합으로서 비춰질 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해야겠습니다. 얼른 하세요. 어떻게 2년 안에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 젊어 보이니까 좀 약간 연장자 분과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연상은 좀 여기 다 연상인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다들 동생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다들. 예. 저기요 이것저것 가리다가 다음 선거에서도 혼자 나가게 생겼어요. 제가 옆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치인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또 해야 그럼요. 그런 게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두 분 외에도 사실 투투 출신의 황혜영 씨, 아, 맞네요. 김경록 씨랑 여친과 결혼하셨고 또 장윤정 씨 있죠. 미스 코리아 장윤정 씨. 그분 역시 결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공개되지 않은 정치인과 혹시 열애 중인 연예인이 아, 혹시 궁금하다. 있을까요? 열애 중인 건 아니고 그냥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계셨던 것 같아요. 진짜요? 정치인인데? 정계 몸 담고 있는 지인이 예전에 저한테 김태희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눈이 높으시네. 아직 B랑 잘 사귀고 있는 거 맞냐, 헤어졌는데 기사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두뇌와 미모를 함께 갖춰가지고 뭐 많은 남성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재밌는 일화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이제 와이프한테 아유 나 안 만났으면 저 주유소 저분 와이프 됐을 텐데 그래도 남편 잘 만나서 좋겠어 얘기했더니 당신 안 만났으면 저분이 대통령 됐을 거야 아마. 이만큼 그 내조, 나의 내조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 이지혜 씨랑 우리 홍진영 씨가 정치인과 열애하는 걸 상상하면서 하지마. 다음 두 번째 풍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풍문입니다. 정치 입문엔 스타 가족이 필수다. 빠밤. 이건 무슨 얘기죠? 짓궂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분위기 좋은데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자, 그리고 강 기자님, 어떻게 강 국장님? 이번에 선거 유세를 도운 정치인들 가족들이 꽤 많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스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스타 가족들이 많은데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삼둥이 할머니 김을동 의원이죠. 뭐 김을동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아들 송일국 씨에 대한 애착이 정말 남다르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어쨌건 판사와 결혼을 했잖아요. 판사 와이프를 얻을 때도 굉장히 관여를 깊숙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또 원래 송일국 씨는 정계 진출을 김을동 씨의 정계 진출을 말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하다가 막상 하니까 비를 맞으면서 선거 유세에 같이 나가면서 막상 나가기 전까지는 말렸으나 이왕 하면은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자세로 바뀌었던. 안녕하세요. 선거국민 여러분, 기호 1번 김을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착한 아들이. 네. 지역 주민들한테는 장문의 문자도 다 보냈다고 하는데 맞아요. 송파구 사시는 분들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 유세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대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는 삼둥이도 한 달에 한 번 볼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송파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통큰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어머니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삼둥이 전략이 뭐 통한 건가요? 이런 적극적인 효도 유세에도 불구하고 낙선을 하셨죠. 이번 총선에서 좀 낙선을 하면서 송일국 효과가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원인은 삼둥이가 선거운동 못하는 거예요. 그쵸. 선거법상 미성년자가 원래 그쵸.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오히려 도와주신 신족이 있었다면 삼둥이였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김을동 의원 입장에서 뼈아픈 그런 것도 있고 송일국 씨가 그 크게 도움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우선 작품 활동하면서 예전에 사극할 때만큼의 임팩트를 주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하는 중장년층에게 어필할 만한 방송 활동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거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에 뭐 이전에도 송일국 씨가 어머니의 그 선거 유세를 했지만 늘 할 때마다 약간 불편해하긴 했다고 그래요. 송일국 씨가. 왜냐하면 대중 스타이다 보니까 또 엄마라서 피할 수는 없지만 엄마를 돕다 보면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유권자들은 자기를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이 가장 껄끄러웠다 그러고 그래도 뭐 엄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을 먹을 거 알지만 욕을 뭐 해도 욕을 먹을 거고 안 해도 욕을 먹을 거라면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욕을 먹더라도 하고 효도라도 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10여 년 전에 네. 이순신, 사실 이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배역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송일국 씨가 낙점을 받았었는데 투표 3일 전에 배역이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정치인 어머니의 이미지가 배역에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배역을 사실 이순신이라는 배역은 굉장히 노리는 배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부모님께 어머니께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일국 씨는 어머니 김일동 씨가 정치 생활을 만약 마치게 되면 다시 연기자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현우 기자님. 아마 쉽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김일동 의원은 다른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하고 이력이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김두한, 또 할아버지가 김좌진 독립후예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좀 나름대로 입지를 붙였듯이 그냥 낙선했다고 해서 바로 배우로 돌아와서 안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활동을 한다면 차기 총선이라든가 차기를 노리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러니까 배우라기보다는 그런 데 활동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정치 하시면서 이루고 싶었던 일이 좀 있으세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훈 관련해가지고 독립군 투쟁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열정적 활동하셨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고, 대신 한 가지 있다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 그렇죠. 예, 그 복귀 시점이 이제 4년 뒤라고 한다면은 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동 의원의 복귀. 저는 뭐 마파도 같은 걸로 다시. 재밌겠다 근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김수미 씨 원래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업이었잖아요. 배우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 이제 정치를 잠깐 배우 하다가 어떻게 보면 외도라고 볼 수 있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돌아와서 본업에 충실하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다음 또 정치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도운 만큼 상실감도 좀 큰 것 같은데 송일국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SNS를 또 팔로우하고 있는데 삼둥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꽤 자주 업로드를 하시면서 근황을, 가족들의 근황을 통해서 본인의 근황까지 잘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뮤지컬에도 도전을 하셨죠, 이번에. 사실 한국 초연 20년이 됐거든요. 브로드웨이 42번가. 여기에서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를 위해서 선거 유세에 나선 아들 송일국 씨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선거 유세에 나선 스타 가족이 또 있다면서요? 최근 MBC 몬스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고윤 씨입니다. 이 고윤 씨는 2001년 영화 가문의 영광에도 단역으로 출연했던 배우거든요. 이분의 아버지가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아 그래요? 몰랐어요? 김무성 의원이면 우리 이준석 후예요? 이준석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야 낙선 후예. 준석이잖아요. 아 나보다 어리잖아요. 준석이 그러면 김무성 같은 김무성 의원님 아니 이준석 씨가 안 돼요? 이준석 씨. 이렇게 선거 한 번 하고 나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님 이준석 너무 다 되는데요. 이준석 의원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리고 동생인데 막 야라고 못할 것 같은. 제가 중학교 때 노래 부르셨다니까요.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준석아 그랬니? 아니 아까 못 물어봤는데 그 안철수 사실 이번 그 선거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그거잖아요. 김무성 의원이 안철수를 뽑읍시다. 네 맞아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선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때 막 표정도 안 좋으시고 그랬는데 어떤 심정이었어요? 뭐 맞아, 그래서 궁금해, 저는 진짜. 궁금해. 아까 물어봤는데 맞아. 못 물어봤어. 진짜 도와주러서 저런 사고를 치나.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우리 이준석 후보를 업으셨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바로 우리 김무성 대표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대방에는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이준석만한 인물은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애국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를 의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좀 아쉽죠. 당연히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이준석 씨도 그래요.
안철수님을 뽑아주시죠. 아니 뭐라고 그러면 마이크를 받아서 뭐라고 또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다 정정했는데 바로. 그거를 정정한 건 또 안 나오죠 그거는. 아니요, 바로 거기까지 나오긴 네. 했어요. 나오긴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씨는 그냥 가만히 그 얘기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창조연설하고 가셨나요? 제가 전체 화면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한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하고 바로 가셔가지고 그래가 제가 마이크 받아가지고 도망가셨네. 근데 너무 모두 다 너무나 그 실수한 거 알았기 때문에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변명을 하기도 뭐하고 해명하기도 네. 뭐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준석 씨는 김무성 의원의 아드님이 고윤 씨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이 고윤이가 원래 저보다 3살 알거든요. 얘가 이름이 김종민일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문채원 씨 나온 영화 오늘의 연애인가? 네.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시사회 갔는데 그때 이 고윤 씨가 거기도 단역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배우들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고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 평소에 나오시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그때 알았어요. 이 친구가 그 김무성 대표 아들이구나. 고윤 씨가 네네네. 고윤 씨가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주 베슬리햄에 있는 명문 사립 리하이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근데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김무성 의원이 결사 반대를 해서 데뷔 초부터 이제 예명으로 활동을 했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거리 유세까지 나서면서 굉장히 열심히 또 아버지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반대를 하셨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고윤 씨하고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고 바른 친구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혹시 너의 연기 생활을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김무성 의원님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좀 자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를 듣고 그 기점이 어디였냐면은 저도 이제 얘기를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아들 얘기하시더니 우리 애가 말이죠. 우리 애가 국제시장에 나와가지고 그 장조로 나왔던 애예요. 이러면서 온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시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경상도 사투리로 딱 우리 애가 이러면서 그 시점부터는 굉장히 아들의 배우 활동에 대한 신뢰를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고윤 씨가 또 인천 상륙작전 지금 찍고 있고 드라마도 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더 연기자로서 곧 대성할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지금 몬스터로 활약하고 있는데 최근에 끝났던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짧게 초반에. 나왔는데 많이 테러 나오네. 하는 네네. 사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인상 깊게 봐서 인터뷰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또 그런 시즌이고 하니까 저한테 소속사에서 정치색을 물어보더라고요. 저의 정치색을. 네? 그러니까 혹여 다른 쪽으로 이용 인터뷰가 될까 봐 걱정.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염려를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재밌는데요. 고윤 씨 외에 또 어떤 스타분들이 있죠? 스타 조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조카인데 스타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이한희 씨인데요. 이한희 씨 삼촌이 그 유명한 문희상 의원이잖아요. 의정부 하면 좀 이렇게 특대감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한희 씨가 뭐 방송에서 자기가 살이 찌면은 우리 삼촌 같은 모습이다. 근데 좀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한희 씨 얼굴을 살이 쪘다고 문희상 의원과 비슷하다는 말.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닮았어요. 촌촌했잖아요 원래. 근데 이한이 씨 전혀 그런 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 그렇게 보니까 또 이목구비가 좀 닮아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 문희상 의원 어떻게 당선되셨나요? 이번에 약간 어렵게 육선 되셨어요. 처음에는 공천에 배제되신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의정부에서 워낙 탄탄하니까 그분 말고 나갈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선 달성하셨기 때문에 뭐 이한희 씨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지역 관리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보자 덕분에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 조카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 송가영 씨인데요. 마포구 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고모와 조카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인분들 같으면 인지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후보자가 이 SNS에 국민 고모, 뭐 연예인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조카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 사진이 조회수가 5천 건을 넘기는 데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연예인만큼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미인, 기인, 뭐 자전거 먹는 분들, 부자
이런 분들은 연예인급의 화제가 올라오고 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 또 있어요? 지금은 결혼과 함께 네. 활동을 잠깐 중단한 바로 배우 윤세인 씨인데요. 네. 이분은 이번에 정말 더불어민주당으로서 파란을 일으켰던 바로 대구 수성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당선인의 딸입니다. 김부겸 네, 이분이 완전 예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 대구로 이주하고 싶다, 계속 이동하고 싶다. 국회의원 딸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도 났고요. 서인국 씨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었죠. 이제까지 호흡했던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쁘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정말 예쁜 분들하고 많이 호흡을 했어요. 그대로. 저도 드라마 즐겨 바뀌었을 거예요, 보는데, 지금은. 예, 저도 드라마 즐겨 보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셨을 때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분이 이제 김부겸 의원님의 딸인지는 모르고 봤죠. 저 이거 그 당시에 대구시장 나오셨을 때 윤세인 씨가 활동할 때 워낙 저쪽에서 윤세인 씨가 인기를 끄니까 그때 당에서 대응해라라고 파견한 게 저였거든요. 근데 진짜 오징어가 된 느낌이라는 거를 약했구나. 윤세인한테 밀린 겁니까? 아니 완전 파겠던 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살표 같이 생긴 뭐 이걸 돌리시면서 우리 아빠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도구 같은 거 돌리면서. 근데 거기에 구름대가 진짜 모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윤세인 씨 이번 총선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선거 유세를 펼쳤나요? 네, 윤세인 씨가 지난 봄에 국내 유명 기업의 자제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출산을 하고 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번 총선에서는 아버지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서 김부겸 의원의 지금의 표의 절반 정도는 윤세인의 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왜냐하면 다음에 그렇게 돼야 또 한 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테고 라는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 가족들도 상당합니다. 네. 스타와 정치인 다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이 다음 선거 때는 어떤 스타들이 등장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국회에 진출했던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4대 총선에 이제 타 출신 국회의원 4인방.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이지만은 선거 나갈 당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어요. 방송은 시청률, 공익성 이런 객관적인 잣대가 있는데 정계, 공천은 어떤 잣대, 객관성, 투명성이 없다. 우리가 뽑고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셔야죠. 다음 준비한 풍문은 뭐죠? 홍진영 씨. 네. 세 번째 풍문입니다. 정치를 탐한 스타 반짝하고 돌아갔다. 빠밤. 예. 자, 네. 이 늘 반짝 빛날 것만 같은 스타들이 정치에 입문했다 하면 반짝하고 사라졌다. 뭐 이런 말 아닐까요? 이제 라임도 하시네요. 래퍼 다시 오시겠어요. 아끼려고 나 아끼려고. 한번 해주세요. 좀 더 크라잉 랩으로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먼저 크라잉 랩으로 원,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3, go. 지금 이게 11시, 밤 11시 방송. 네네. 다들 이제 들으시거나 이제 이거 보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랩을 하면 채널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원, 지금 투, 원하세요. 쓰리, 많은 go. 시청자분이. 많은 시청자분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보고 있어요. 자, 크라잉 랩으로. 자, 원, 투, 쓰리, 포. 이제까지 널 생각해보니 나를 속인 걸 사과하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와. 아이고. 역시 크라잉 랩은 이상민 씨예요. 예,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자, 하 기자님. 맞습니다. 분들이 있죠. 여의도라는 같은 배경에서 네. 이제 같은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서인지 이제 꾸준히 그동안 방송에 출연한 정치인들도 많았고 네. 꾸준히 또 국회 문을 두드리는 연예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정치 입문하지만 다 오래 가진 못했다는 거. 아마 그런 이유로 이런 풍문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사실 이제 쭉 나열을 해보면 국회에 진출했던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우들 중에는 이제 최민수 씨 아버지인 고 최무룡 씨를 비롯해서 강신성일로 나갔지만 신성일 씨, 그리고 뭐 최불암 씨라든가 이순재, 또 강부자 씨, 지금 이제 이번에 낙선하신 김을동 의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개그맨은 고 정주일 씨, 이주일 씨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연예인 정치 입성했던 4인방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총사로 얘기하는 분들이 이순재, 최불암, 강부자, 이주일 씨 이런 분들이 이제 14대 총선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견 배우가 중견 연예인들이 국회에 들어갔었죠. 근데 이분들 정치 오래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뭐
오래 하진 못하고요. 14대 총선에 이제 스타 출신 국회의원 4인방. 왜냐하면 다 누가 봐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딱 4년만 하고 돌아오셨고요. 대표적인 분이 이순재 선생님이죠. 근데 뭐 다 사연이 다 있지만 근데 이순재 씨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친구 따라 국회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었는데 그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역시 그 배우였던 이낙훈, 그 이낙훈 씨가 이제 민주정의당 당시에 그 당시 출마 그 직전에 그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낙훈 그 선배가 이순재 씨한테 같이 정계에 입문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 어떤 문화 대중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도와서 선배 이낙훈 씨를 도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배의 강력한 추천과 권유에 따라서 같이 입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 입당 후에 이순재 씨는 1988년 13대 국회 때 그 송파 쪽에 선거구 출마 제안을 받았대요. 그런데 바로 단칼에 거절을 하고 제주도에 촬영을 떠났는데 그때 밤 9시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을 한 거죠. 13대 총선 중랑갑 모자 민주정의당 이순재. 그러면 당에서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당선자와는 740표, 아주 근소한 차이죠.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연예인 출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때이고 또 하물며 연고지도 아예 없는 그리고 입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후보와 경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도 어떻게 보면 쾌거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죠. 어쨌건 한 번의 실패가 좀 약간 손에 닿을 듯한 실패였잖아요. 성공이 닿을 듯한.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갖고 4년 후에 14대 총선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지역구를 이제 좀 꾸준히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가정을 2번씩 꾸준히 방문을 했다고 정말로. 여기서 잠깐 긴급 풍문이 도착했습니다. 이순재 포스터 한 장으로 유세했다? 빠밤. 이거 난 믿어지지가 않아서 빠밤을 같이 못 하겠어요. 예. 아니 포스터 한 장으로 어떻게 유세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돈이 없어서 선거 비용이 없어가지고 일을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선거.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표현하는 건 휘발유, 실탄이 없는데 무슨 선거를 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했겠죠, 투정을. 그래서 이순재 씨가 나는 뭐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달랑 한 채 있고 선거에 이렇게 드릴 돈이 많지 않다. 그냥 백지에다가 탤런트 이순재 이렇게 써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포스터가 대박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총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 자체만으로 정말 이순재 선생님 엄지척.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치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순간순간 나오는데 그냥 설글설글하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궁금해요. 바로 이전 총선에서 이순재 씨를 꺾고 당선됐던 적수죠. 성민당의 이상수 의원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표차에는 무려 3,800표였다고 합니다. 당당히 국회의원 이름을 올린 거죠. 근데 이순재 씨도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이지만은 선거 나갈 당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출연한 방송하던 당시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후보자가 일정 기간 방송을 못 합니다. 출마를 하게 되면. 근데 14대 총선은 92년 3월 24일에 실시됐고요. 사랑이 뭐길래는 91년 11월 23일에 시작해서 92년 5월 31일, 즉 유세 기간에도 했던 거죠.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드라마가 방영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원래 선거 방송 그 심의하는 규정 보면은 90일 전부터 그 후보자가 못 나와요.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하던 방송 전부 다 90일 전에 내려놓고 이제 그래서 선거. 하차를 하신 거였구나. 네, 그래서 선거 나갔다 온 건데 이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순재 선생님 때문이에요. 이순재 선생님이 그때 언론 덕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이준선 씨도 고마워요. 그럼요. 저희 정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의 기여도 있었을 겁니다. 평생 꿈이 국회의원인 사람도 있는데 이순재 씨는 그토록 어렵겠다는 국회의원 타이틀을 버리고 방송계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네, 이순재 씨의 경우 그 정계 은퇴 후에
전문성을 살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연예인이 정치를 하기에는 정치 풍토가 너무 척박했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 승승장구에 출연했을 때 정치인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내내 하늘이 파랗고 꽃이 아름다운 것도 모를 정도였다면서 굉장히 당시에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을 했어요. 네. 만약에 이분이 계속 국회에 계셨으면 꽃보다 할배가 아니라 꽃보다 국회 뭐 이런 거 했겠죠. 네. 국회의원 4명이 다니는 뭐 이런 재미없는 프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돌아오셔서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이순재 선생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보낸 이순재 씨와 달리 정치를 더 하고 싶은데 네. 대선에 실패해서 방송계로 돌아온 스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스타가 바로 네. 영화계 산 증인이죠. 신성일 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임 이후에 죽어가는 영화계를 살리겠다고 정치계에 뛰어들었으나 2번의 낙선. 하지만 3번 도전 끝에 6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결국 16대 총선에 당선됐습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어쨌건 4년간의 국회 활동 끝에 이제 재선을 노렸지만 공천 획득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연예계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낙선으로 인한 것 때문에 집안은 거의 폼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서 한강에 뛰어들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워낙 선거를 한번 치르면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바로 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내 엄앵란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 신성일 씨가 그 낙선 후에 온 집안이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그걸 보고 정말 죽고 싶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한 바 있어요. 아니 우리 이준석 씨 왜 그런 거죠? 댁에는 빨간 딱지가 없죠? 세상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거 치를 때 다행이다. 예전에 신성일 씨가 선거 치를 때만 본다 하면은 네. 그때야말로 진짜 고무신의 막걸리라는 말이 진짜 유행했던 것처럼 유권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뭘 살포하기 시작하면 나도 살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애들 학원 가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옆집 애가 속쓰방 간대더라 이러면 우리 애도 속쓰방 보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돈 쓰기 경쟁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신성일 씨도 그 밑빠진 독에 물 부었기 때문에 아무리 엄앵란 씨고 신성일 씨고 전부 다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다 해도 버티지 못했던 것이지 요즘은 선거 다 이렇게 나라 돈으로 치르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15% 이상 득표한 사람은 전액 환급 받아요. 선거 비용을. 그리고 15%랑 10% 사이에 있는 사람은 반액을 받아요. 반액. 그리고 10% 밑으로는 한 푼도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럼 받았어요? 다? 거의 30 몇 프로? 아니 이제 제가 받았잖아요. 보고했고 6월 10일 날 나온대요 돈은. 한턱 쏴! 내돈 내고 내가 받은 거 대박. 아니 한턱 쏴! 그러니까 용돈 생기는 느낌. 100% 받아요? 저는 15% 넘었으니까 100% 받아요. 그럼 한턱 쏘세요. 궁금한 건데 이상한데 내 돈 내고 내가 받은 거는 15%를 넘지 못해서 반밖에 못 받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위기에 놓여진 그 의원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4년 준비해가지고 또 다음 선거 때까지 나서 또 그 4년 동안 준비한 거 홀라당 날려먹고 또 다시 준비해서 또 이렇게 계속 연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한용 씨도 이제 돌아온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고 현역에 있을 때 재정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낙선하고 돌아와 보니까 국회의원 시절에는 정말 대출금도 이렇게 펑펑 주던 거를 낙선하고 돌아오니까 한 푼도 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래저래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정한용 씨 같은 경우도 낙선할 때 14%밖에는 득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거비의 절반밖에 받지를 못해서 굉장히 선거 끝나고 나서 힘들었다고. 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원래 공식적으로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 5천이에요. 선거 비용 한도가 1억 5천인데 그거 외에도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총선 때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문자 스팸 문자 받아보셨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표현해줘서 고마워요. 아, 그것도 다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한 번 보냈는데 얼마 드냐면은 거의 한 건당 30원씩 받거든요. 그럼 깨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어떻게 다 누르고 있어요 그거를. 아닌데 그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과 없던데. 맞아요. 오히려 기분 나빠. 오히려 최근에는 이거 보내는 사람 안 뽑겠다라고 하는 시민운동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보내도 되고. 옆에서 보내면 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 한 번 보냈는데 거의 100만 원 넘게 들어요. 왜냐 보통 그 개인정보 수집한 게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거기다 30원 곱하면은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반감이 되냐면요.
여기저기서 보험 들라고 전화 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게 되게 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게 뭐냐면은 나이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안 보내면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와요. 다른 후보는 보내도 너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 생각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그분들은 열의가 있는 분이니까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은 야, 이거 유세차도 별로 쓸데없고 뭐 저거 한다고 내가 찍어주지도 않을 건데 왜 하냐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그거를 쟤는 선거 제대로 안 하는구나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저한테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스타 또 누가 있을까요? 이번 총선에는 국회 입성을 노린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이만기 씨 네. 꼽을 수 있겠죠. 천하장사 만만세. 그러니까 뛰는 판에서는 적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 방송계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결국 그 정치인으로 변신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선거 때마다 당적을 너무 많이 바꾼 게 문제가 돼가지고 성향이 너무 계속 바뀌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철새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게 좀 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거 나올 때마다 보통 성적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번엔 안타깝게도 성적이 좋아지지 못하면서 좀 그 한계, 철새 정치인이라는 태그가 붙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있죠. 아니 그 외에 스포츠 스타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이 밖에는 한 19대 국회의원이었던 태권도 스타 문대성 씨가 재선에 실패했고 또 왕년에 사격 간판 스타셨죠. 박종길 후보도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그리고 탁구 스타 출신 이에리사 의원은 안타깝게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재선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맞네. 이번 총선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힘을 못 쓴 반면에 언론인 출신 스타들의 파워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래서 생긴 또 하나의 풍문입니다. 정계에는 앵커 불패라는 말이 존재한다? 빠밤! 예. 뭐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선거만 봐도 뭐 스포츠 스타는 물론이고 배우 출신 김울동 의원도 낙선되고 그러니까 아마 스타 출신 국회의원은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출신 스타들의 선전이 좀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풍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MBC 출신의 아나운서인 한성교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송인 출신 현직 의원으로 사선을 지금 성공했단 말이에요. 용인 지역에서 17, 18, 19 이번에까지 최초 사선이라는 기쁨을 맛봤는데 이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번에 사선에 성공하면 당 사무총장을 시키겠다. 어쨌건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 입지도 확실히 이번에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죠. 네, 또 한 분 계신데요. 1991년에 이제 KBS 공채 18기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뭐 뉴스9, 뉴스타임 앵커를 역임했던 민경욱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4년 2월부터 20개월 동안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이제 인천 지역 선거구에서 첫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또 이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여전사 박영선 의원입니다. 2004년에 같은 MBC 출신 그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그 권유로 여론당 대변인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때부터 정계 입문을 딱 시작을 했고 17대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18, 19, 20대 구로 을에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성공한 의원을 꼽히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는 54.1%의 득표율로 표를 완전 휩쓸었어요. 그래서 4선에 성공을 했죠. 이 박영선 의원을 이 정계에 입문시킨 분이죠. MBC 그 간판 앵커였던 정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8대, 19대에서 뭐 낙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극적으로 재기 성공을 했죠. 아니 그렇다면요. 아나운서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 스타들에 비해서 국회에 더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뭐 뉴스나 발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도 좋고 그다음에 공정성도 있어 보이고 신뢰감도 높고 또 반듯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준석 씨가 아나운서 부인을 좀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라고 한 게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 안 하고 국회의원의 남편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정치가 근데 계속 좋으신 거예요? 근데 아니 실제로 근데 저는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방송인 출신들 중에서 특히 유리한 게 아침 방송하셨던 분들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특히 한성교 의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목소리가 각인되는 게 진짜 크더라고요. 사실 저도 택시 같은 거 타면은 이제 옆자리 앉으면은 보통은
힐끔만 본 다음에 이준석인가 하다가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맞네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침 방송 오래 한 이금희 아나운서는 되죠, 100% 나가면 되죠. 완전 좋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각인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선거는 사실 그 여성표가 다거든요 보면은. 그럼 내 목소리 따라해봐. 형은 머리만 봐도 이제 다 아니까. 아, 네. 크고. 그런데 사실 여성표가 다 좌우하기 때문에 아침 방송에서 각인된 목소리가 나오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여유만만 같은데 추천해드려요? 아침에? 언제든지. 욕심 많으시고 얘들이 말을 안 야망이 바로 많으시고 띄운다. 어디든지. 근데 아나운서라고 다 성공한 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유정현 씨, SBS가 배출한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시고 실패하고 돌아오셨죠. 네, 그 당시에는 후보였죠.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의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계에 첫 발을 들였고요.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치러졌던 19대 총선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에서 아예 공천조차 되지 않았던 좀 아픔을 맛보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역시 안타깝게도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다시 복귀를 했죠. 아, 그러면 이분도 잠깐 반짝하고 다시 돌아오신 거네요. 유정현 씨가 그래서 돌아올 때 약간 좀 그런 불편한 신경을 좀 토로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신물이 난다. 정치판은 신물이 난다. 왜냐? 방송은 시청률, 공익성 이런 객관적인 잣대가 있는데 정계, 공천은 어떤 잣대, 객관성, 투명성이 없다라고 디스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디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더 멋있다. 널 국회로 보내야 되겠어. 국회로 보내주다 연예부 기자 나갈 때가 됐죠? 됐습니다. 나갈 때가 됐죠? 근데 이게 선거 요새하시면서 아예 그니까요, 그게요 이러면서 사투리 쓰시면 됐다게? 제 고향 아세요? 전라도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사실 유정현 씨가 그 아나테이너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아, 맞네요. 손범수 씨 같은 분은 좀 점잖은 원조고요. 유정현 씨는 이제 제가 옛날 좋은 친구들이란 프로에서 그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해가지고요. 복학생 역할 같은 기억나요. 거 해가지고 그냥 괜히 애들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도 내고 뭐 공 같은 게 굴러오면 못 차고 신발을 더 보내겠다. 막 이런 걸 저희 작가실에 찾아와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찍은 다음에 주무시다가 라디오 뉴스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감봉당하고 막 그런 분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나도 친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구나 그랬는데 다시 또 돌아오셔가지고 요즘에는 뭐 라디오스타나 뭐 썰전 이런 데서 슬슬 이제 해동되고 있고요. 아마 한 내년쯤이면은 이제 또 제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씨가 보기엔 유정현 씨 어떤 분인가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유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오래 있었으니까 방송 관련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나중에 다른 분이 얘기하기로는 그분 와서 행사 사회만 시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행사할 때 행사 사회만 계속 시키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아쉬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회가 이제 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얼굴 마담보다는 진짜로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책임들을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준석 씨도 정치인이지만 이렇게 방송 같이 하고 사석에서 보면 재밌고 굉장히 귀여운 동생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술 좋아하는 귀여워요. 네.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국회의원 술을 잘 못 먹는 동생. 분들도 이렇게 친해 놓으면 다 편하고 그냥 뭐 전 술 한잔 여태까지 들면 이준석 똑같은데. 씨를 봤을 때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좋은데 뭐 그런 것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일 터지고 뭐 그랬을 때 내가 누군지 알고 요거 하나라도 좀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뽑고 우리 세금으로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네.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셔야죠. 야, 멋있다. 멋있다. 정작 홍석천 씨도 예전에 용산구청장 나온다고 이태원 쪽에서 용산구청장이래 원하는 게. 이태원 대표로 제 느낌엔 언젠가 꼭 진출하실 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정치계에서 돌아와 더 큰 감동을 전하고 있는 우리 스타들 정말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정치계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스타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또 준석 씨처럼 정치하시는 분이 방송하기도 하잖아요. 네. 준석 씨는 방송하는 이유 뭐예요? 처음엔 정치 얘기하면서 방송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뭐 썰전, 강적도 이런 거 시사 프로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또
네가 자팍다식하구나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방송에서 불러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방송은 우리 다 알잖아요. 재밌어서 하는 거. 즐겁죠. 너무 그게 행복합니다. 가장 큰 이유겠죠.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연예계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많죠. 제가 이제 아는 대표적인 뭐 물론 여러분도 다 잘 알던 그 배우 정준호 씨인데요. 정준호 씨하고는 제가 뭐 이 정준호 씨는 이제 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본인한테 직접 또 그 의중을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정준호 씨는 정치권에도 발이 굉장히 넓어요, 인맥이.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항상 제의를 받고 실제로도 고향이 충남 예산 예. 그쪽에서도 입지가 탄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국민들한테도 정준호 씨가 국회 나가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뭐 이 앞전 선거에도 그랬고 늘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계 진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정준호 씨의 주변 그 가까운 지인들이 아주 극구 만류한다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로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치계에 뭐 입문을 하는 순간 국민의 반은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친 신현준 씨가 굳고 말릴 것만 같은 그 모습이 상상이 네. 됩니다. 네. 네, 정준호 씨가 정치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권에 진출을 하더라도 한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배우라는 이 프리미엄을 내려놓겠다. 또 오로지 국민과 유권자들만을 위해 정치적 봉사와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뛰어들겠다. 뭐 이걸 보면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딱 그러네. 보는 순간 한다네. 언젠간 하겠다는 얘기구나. 네. 또 뒤에서 한 번 뛰어들면 두 번 다시 배우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럼 배우 할 만큼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를 딱 들어보면 왠지 나는 하겠다라는 게 너무도 강하게 의지가 보이네요. 아니죠. 또 갔다가 됐을 땐 또 거기 집중하고 안 되면 다시 와서 안 배우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돌아와야죠. 각오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각오라는 약속을 한 건 거죠. 아니고 약속은 그런 아닙니다. 각오로 갔다가 돌아오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밖에 많은 스타분들이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배우 김상중 씨를 영입한다. 그 아래 나오시는. 네. 소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매니저 왈 한 통의 전화는 왔었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끝났다. 그러니까 에피소드였던 거죠. 네. 새누리당에서는 배우 차인표 씨에게 19대 총선 출마를 제안을 했는데 차인표 씨가 아니 환갑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 배우들의 이제 영입 의사를 표현하는 걸 보면 이제 반듯한 이미지가 좀 어느 정도 신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차인표 씨도 그렇고 최수정 씨도 가끔 언급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최수정 씨 같은 경우는 하이라 씨가 굳고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은 뭐 손석희 뭐 사장이라던가 김재동 씨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스타 정치하면 잘하겠다라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스타 정치하면 잘하겠다라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홍석천. 맞아요. 깜짝이야. 돌고 계셨다고요? 근데 이상민 씨도 만만치 않아요. 왜 이러세요? 지니어스에서 아주 막 그 정치 막 이거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유수경 기자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수로 씨가 정치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 게 그 김수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연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SNS도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데 좀 이렇게 기획력도 있고 또 대중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약간 성격이 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로 씨가 만약에 정치를 하셔도 잘할 것 같은데 네. 게다가 꼭지점 댄스 있잖아요. 선거 운동으로 완전 하시면은 검사회전에 강동원 저리 가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김구라 씨. 김구라 씨. 김구라. 네, 저격수로 본인이 안 되더라도 상대방 한 명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격수로. 한 명이 아니라 한 4-5명은 떨어뜨릴 수 있죠. 네. 같이 토론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 떨어뜨리게. 전 현 씨. 현 씨. 대박이다. 혈세를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맞아. 그 선거성으로 말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찍어준다 날 해줘. 잘한다. 아니 오늘 이준석 씨 네.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이고 오랜만에 그 시청자 앞에 서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네. 네, 기분이 좋고요.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통점을 가진 스타와 정치인, 스타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힘써주는 것도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불안감과 스크린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국회든 방송국이든 스타와 정치인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오늘은 정치인과 스타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올게요.